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과 내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간 타격을 받았던 코스피의 또 충격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지지 라인 2,800도 내주고 말았습니다. 코스피 현재 보시는 것처럼 1.4%가량의 내림세,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오후 들어서 저점을 좀 높이나 싶었는데 다시 힘이 좀 붙여 보이는 모양새고요. 그로 인해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이 가득해져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가파르다라는 거죠. 저희가 전일에도 전해드렸어요. 코스피 현물 시장보다 선물에서의 매도 계약이 출회되고 있다. 오늘은 외국인 선물 매도 물량이 전일보다 더 많습니다. 1조 원 넘는 매도 계약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왜 우리 시장에서 자꾸 외국인은 발을 빼고 있는 건지, 코스피 2,800 하회에 그렇다면 또 하단을 더 열어놔야 되는 건지 오늘 시장의 이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이건희 대표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궁금한 것 하나입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하는 건 왠지 외국인이 매도해서인 것 같은데 그들은 무슨 이유로, 무슨 요인으로 우리 증시에서 발을 빼는 걸지 오늘 오후 시장의 특징 보셨습니까? 일단 뭐 어제 오후부터 선물을 어제 장중에 별로 움직임이 없다가 네. 끝날 무렵에 갑자기 선물 매도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당분간 지수를 좀 눌러서 아랫방향으로 먹자.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내일 이제 우리는 금요일 시장이 끝나가지만 미국 시장은 이제 오늘 저녁에 열리죠. 금요일 시장을 열 거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까. 오늘 미국 시장 저녁 시장부터 좀 반전이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 전까지 해서 저는 오히려 좀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에서 조금 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현금을 좀 일부 확보해야 되는 수준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나치게 좀 많이 사놨습니다. 위쪽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이익 실현을 좀 하는 부분이라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련된 트럼프의 피격 사건이 이렇게 일파만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다들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소화되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트럼프 여파가 오늘 정도면 우리는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짜증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 트럼프 트레이드, 그 트럼프 여파를 한 주 동안 우리 증시는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화보다는 부정적인, 우려 섞인 또 변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지수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슈 추적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고 드렸다시피 오늘 첫 번째는 이 트럼프 대세론이냐 바이든의 샤트론이냐 이로 인해서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뀔 것이냐 알아보겠고요.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 이 반도체주의 하락이 바이오로 연결되면서 혹시나 비만 당뇨 치료제 펩트론이 급락하는 겁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아니다. 매수할 기회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오늘 다행히도 펩트론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만 당뇨도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수혜주와 피해주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죠. 수혜주의 경우에는 종전과 관련해서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금융규제 완화에 관련해서 종목들이 눈에 띄고요. 반면 피해로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보조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로 예상하는 업종으로는 대표적으로 금융, 에너지, 방산, 암호화폐가 있고 피해 예상 업종에는 기술주 그리고 글로벌 기업, 여기에 국내 시장에서는 특히나 전기차주를 대표적인 피해주로 보시는 분들 많고요. 여기에 갑자기 반도체도 부각이 됐습니다. 그럼 최근 시장에서 흐름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최근 전체적인 빅테크의 롱과 숏 포지션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빅테크에서는 매도하는 포지션이 나오고 있고요. 중소형주들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무언가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건희 대표님. 네.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이 트럼프의 피해냐 수혜냐라는 그 트레이드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시장에서도 이 여파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건지 서두에 곧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방산, 방산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들 보면 딱 그렇게 안전자산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시장은 불안한 거고 기술주랑 글로벌 기업이 만약에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지겠죠. 그럼 지금 미국이 지금 고도 성장을 하고 있어서 그 높은 금리도 이겨내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의 배경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와 트럼프가 지금 발언한 것처럼 대만이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다 뺏어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국이랑 대만이 다 뺏어가서 못하니까 우리 다 다시 뺏어와야 돼 이런 얘기인데 뺏어올 수 있으면 자기들이 벌써 뺏어갔겠죠. 근데 안 뺏어간 이유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엔 그래서 치포라는 동맹을 맺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는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전 세계의 산업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나 바뀐다고 해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충격이 오더라도 기존에 가던 산업들 지금 발전을 유지하고 있고 돈이 되는 쪽으로 몰리는 자금들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로 보고 있고요. 네.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지금 피해주, 수혜주 나눴던 게 지나고 보면 아무 의미 없었구나라고 또 깨달을 때가 또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러셀 2000 지수가 상승하고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기술주들이 같이 좀 타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증권가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에 뭐 CPI 결과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수급의 손바뀜이 이뤄지는 과정에 마침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후보들이 더해지면서 더 극명하게 나뉘어진 것뿐이지 이 트럼프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동의하시는지요? 러셀 2000이 올라온 걸 배경을 보면 트럼프가 발언하기 전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때 금리가 이제 4.1%대로 떨어지고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올라왔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쪽은 이제 금리 조금 더 올라가거나 이 상태가 좀 길어지면 파산할 기업들이 많은데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살아날 기업들이 거꾸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러셀 2000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 이 트럼프의 그 피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말 사이에 있으면서 이번 주 내내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말하기 좋아하는 평론하기 좋아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뭔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주식시장에는 뭐 길게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또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런 분들이 또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뭐가 좋아질까 나빠질까를 선별해서 작업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뭐 바이든의 사퇴론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에도 여론조사 해봤더니 1%, 2% 앞서고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총 귀 스쳤다고 해서 네. 민주당 찍을 사람이 공화당 찍고 그러진 않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여전히 좀 선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바이든이 사퇴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새로운 후보가 힘이 있겠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바이든이 나오면 안 찍겠다고 하던 민주당 사람들도 바뀌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더 결집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거는 끝나봐야 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선거를 예측했지만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의 이 대선 후보 교체로 인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멈추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수급 쏠림과 트럼프 트레이드가 겹쳐져서 오늘 이번 주에 좀 과하게 보였을 뿐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혹은 누군가 새롭게 나설 그 자리에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직을 수락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일단 금리는 낮출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 내릴 것이다라고 했고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표명하더라고요.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 그리고 그들의 핵무기를 중단시켰다. 앞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들과 잘 지낼 것이며 그들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오고 전 남북경협주가 더 쏘아올리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주가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요. 관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중국이 우리를 통해서 우회해서 뭐 멕시코로 수출하고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려 관세를 100에서 200% 부과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이거 조금 이따 여쭤보겠고요. 또 다음 장 보시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해서 임기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중단할 것이다. 녹색 사기라고 계속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중단하고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도로와 다리 및 댐 건설을 전용할 것이다.
인프라에 투자할 거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 대해서는 종전 의지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자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바이든 정부의 실책이다. 이를 종식시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말들이 계속 속보로 쏟아졌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 혹은 주식 투자 측면에서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발언은 뭐가 있을까요? 임기 첫날에 뭐 전기차 의무화를 중단한다. 전기차를 못 팔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무화를 중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여전히 산업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녹색 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결국에는 뭐 도로 다리댐 그럼 지금은 안 짓고 있냐?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도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경기가 좋아서 우리나라 얼마 전에 생각해 보시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미국 때문에 중국에 팔던 거 미국에 팔아서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하고 있는 건데 또 한번 그냥 뭐 바이든은 안 했고 나는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는 아까 얘기하신 브리핑 내용 중에 사실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가장 걱정되는데 우리나라 미국의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많고 미국이 적자 보는 금액이 큰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미 흑자액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 대다수를 작년에 차지했던 게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FTA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면 사실은 지금 현대 기아가 조금 더 피해를 볼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멕시코에 공장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피해주는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오늘 안 그래도 현대차가 최근에 신고가 찍고서는 계속 좀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현대차 기아에게 부담이 될 만한 요인이고 실제로 미국에 지금 공장을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많은데 대표적인 그 관련 기업들의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이라든가 당분간은 좀 자제해야 된다는 의견일까요? 일단 당분간 이제 트럼프가 된다라는 과정하에서 보면은 네. 뭐 현대 기아나 자동차 업종을 조금 피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현지 공장 짓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맞아요. 네, 그 공장에서 만든 걸로 미국 물량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비스가 날라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수출을 하는 차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도 많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 다음으로 2등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네. 그러면 현대기아가 2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만히 놔둘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해가 좀 빠르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뭐 이쪽 갖고 계신 분들은 민주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는 지금 트럼프 전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질 때마다 부담스러울 것이다. 빠르게 관련주 그러면 한 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볼게요. 가상화폐를 본다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주잖아요. 예. 이 종목의 경우에는 당분간 테마성 요인으로 올라줄까요? 아니면 트레이드 멈출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수익 실현할까요? 가상화폐는 그냥 주식은 좀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관련주라면. 근데 가상화폐가 근데 관련주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데. 네. 금리 빠지면서 올랐거든요. 국채 금리 빠지면서 가상화폐가 올랐고, 뭐 트럼프가 자기가 가상화폐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올랐는데, 네. 사실은 가상화폐는 빅테크랑 더 연동이 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주식이 좋으면 계속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거를 관련주로 엮는 것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는 괜찮지만 관련주는 조심하자라고 했고요. 남북 경협 어떻습니까? 이번에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이 날 그리워할 거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경협주 반응은 그리 크지 않던데요. 이 역시도 단길까요? 경협주는 아예 안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이제 미국과 북한이 만약에 다시 트럼프가 돼서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중간에 껴있지 않으면 경협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간단히 경협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지 말자. 예. 그럼 앞서 자동차가 오히려 피해라고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그럼 반도체의 경우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진짜의 손실이라든가 피해는 없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전혀 없는데 지금 네. 그냥 말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냥 좀 많이 올랐고 선반영되어 있던 부분들 네. 그러니까 의심이 없다가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한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그럼 여기서 좀 쉬어야 될 타이밍에서 그냥 적당히 쉬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여전히 미국의 AI 산업은 빅테크 중심으로 갈 텐데 그들이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몇십조, 몇백조씩 투자해가면서 반도체를 사들여서 네. 데이터 센터를 지을까 생각해 보시면
그거를 일개 대통령이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간편할 것 같고요. HBM 그러니까 결국엔 HBM이 됐든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가 됐든 이 큰 산업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없는 분들 뭐 이게 뭐 하이닉스 내가 20만 원, 25만 원 가서 너무 24만 원 가서 못 샀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셔야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좀 편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는요. 어떻게 할까요? 2차 전지 오늘 시장에서 아주 똑똑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예. 의무화를 하지 않겠다 정도지. 왠지 사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려면 반대 아예 다 해석이죠. 전기차 공장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네. 예, 근데 그런 얘기 안 했으니까 다행이다 그러고 올라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발언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게 전기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 안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돈 대줘서. 알겠습니다. 예. 의무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요. 못 사게 막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전기차 관련해서 모든 인프라라던가 공장들이 다 건설된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것을 다 원점으로 폐기할 수는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조금씩 그래도 밑꼬리 잡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대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자리를 수락을 했죠. 앞으로는 민주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지명과 수락 연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고요. 9월 10일에 대선 후보 토론이 열리고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연말까지는 이 대선과 관련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전에 저희가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던 펩트론 이야기해 볼게요. 비만 당뇨 치료제인데요. 어제 로슈의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효능이 좋았다. 부작용도 적었고요. 그리고 이 평균적으로 7.3%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럼 경구용을 먹겠지 누가 주사로 실제로 투입을 할까라는 것 때문에 펩트론이 사실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의 경우는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밀렸었죠.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반대로 디커플링 현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경구용이라는 게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약 편의성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구용 쪽에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맨 왼쪽에는 로슈가 이번에 나온 일상 결과인데요. 굉장히 낮은 부작용이죠. 근데 일라이릴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오르포글리프론의 경우에는 13%의 부작용을 보여줬고요. 화이자가 했던 다누글리프론의 경우에는 무려 50% 이상의 부작용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됐습니다. 다시 재개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높았는데 이번에 낮은 로슈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이 더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사실 어제는 펩트론이 급락하고 오늘은 급등하고 간밤에 일라이릴리 노브노디스크 하락했는데 우리는 또 오르고 왜 이렇게 엇박을 내는 걸까요? 이제 경구용이 뭐 좋아졌다, 뭐 그다음에 임상 결과가 생각보다 좋다라는 로슈의 반응. 어제 빠진 거는 뭐 그일 수도 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니까 좀 매도했다. 바이오주들이 아침에 좋았다가 잘 버티다가 오후에 갑자기 확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니까 좀 매도가 물량이 나온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펩트론은 오히려 그거를 이겨내고 더 올라갔죠. 지금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슈가 알약을 만들면 그러면 뭐 일라이 릴리가 됐든 노보노디스크가 됐든 뭔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죠. 주 1회 투약하는데 펩트론이 갖고 있는 기술은 결국엔 주 1회를 월 1회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걸 이제 기술을 완벽한 건 아니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이거에 같이 돈을 내서 기술을 사가서 연구할 회사가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곧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펩트론의 몸값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펩트론 주가가 오히려 지금 더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된 지금 뭐 경구용 한다는 회사, 패치한다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한 17개 종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다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화두는 그래서 아마 비만 치료제가 생각보다 당분간 시장을 좀 이끌어갈 바이오의 큰 섹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바이오 안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비만 인구수 증가하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도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관련주들이 많아요. 뭐 펩트론도 있고요, 인벤트지 랩도 있고요. 전일장에 오히려 상승했던 BNT 파마텍도 있는데요. 뭐 유한양의 삼천당제와 한미약품은 대표적이죠. 혹시 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앞으로 바이오내에서 비만 당뇨가 큰 트렌드를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도 주식 측면에서 트렌드 종목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좀 이름 있는 회사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근데 이쪽이요? 지금은 뭐 펩트론이 가장 대세인 것 같고 펩트론 비싸죠. 지금 사라고 하면 좀 뭐 그렇죠. 네. 네, 인벤티지랩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유한양행과 같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이거 생각나죠? 이제 그 폐암 치료제 렉나자 비슷하게 지금 유한양행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네. 인벤티지랩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고요. 한미약품이 전혀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데 근데 빠지지도 않습니다. 올라가지도 않지만. 그래서 맞아요.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도 종식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약품이 나중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임상 3상 끝나고 나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펩트론입니다. 1개월 이상의 지속형 펩타이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데 그런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면은 상대적으로 한미약품이 나을 수 있어요. 좀 더 시총도 크기도 하고 지금 국가권에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약간 답답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한미약품도 차선 위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기 나눠봤고요. 비만 당뇨 치료제까지도 점검해봤습니다. 펩트론 오늘장 상승 눈에 띄네요.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